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인형옷 교복치마 2차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1차 버전은 제가 유튜브 초반기에 찍은 영상이라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은 그 화질 면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벤트 진행하면서 다시금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요. 기존 영상보다 확실히 선명하죠. 그리고 이 교복치마를 똑같이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교복치마보다 조금은 다른 버전. 근데 그 다른 버전이 아주 차이 나지 않으면서 좀 느낌이 다르게, 근데 너무 쉽게 변형할 수 있는. 뭐야,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도구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원단을 지금 재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구가 필요해요. 가위를 자르셔도 되고 저처럼 롤러 커터가 있으면 이 롤러 커터를 이용해 보세요. 진짜 편하게 자를 수 있고요. 얘는 지금 되게 큰 자죠. 이게 60cm 자인데요. 이거로 이렇게 눌러서 꼭 하면 자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를 뭐 원단을 자주 이제 만드실 거고 나는 인형옷 만들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기본 도구를 구입해 두세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재미있어요. 도구를 적당히 업그레이드하는 게 만드는 재미와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저번에는 이런 도구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구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리나 슈슈의 치마는 약 7cm 폭으로 만들었어요. 왜 7cm냐면 이렇게 보면 좀 길어 보이고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죠? 원단은 시접이라는 게 존재해요. 시접이 뭐냐면 얘가 치마가 이렇게 보면 안단으로 들어가죠. 조금 보이시죠? 여기 안에 접힌 거. 그런 걸 0.5cm 정도는 얘가 치마 안단으로 들어가는 시접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0.5나 1cm 정도 손으로 집어넣고 또 여기 부분은 허리단으로 만날 거고 허리단에 접혀지는 부분 하다 보면 약 7cm 정도는 돼야지 치마가 너무 짧지 않으면서 적당히 좀 예쁜 교복 치마가 완성이 돼서 7cm로 한다는 거. 그리고 cm는 32에서 35cm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자르시면 좋아요. 이거를 저는 처음에 만들 때는 32cm로 만들었어요. 32cm로 접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 간격 있죠. 주름 넣는 거요. 이 주름을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넣지를 못해요. 적당히는 사람 손마다 다르게 어떻게 넣는 간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단이 짧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5cm로 만든 다음에 주름을 다 잡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면 되죠. 그래서 어떤 인형 옷을 만들 때나 옷을 만들 때는 조금은 넉넉하게 재단을 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재단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단을 재단하잖아요. 재단할 때 저처럼 롤러커터가 있으면 그걸로 자르셔도 되는데 만약에 가위뿐이 없다. 가위는 핑킹 가위를 사용해 보세요. 핑킹 가위가 우리 학생들 쓰는 핑킹 가위 말고 전문적인 재단 핑킹 가위가 있어요. 짜잔. 제가 다이소 핑킹 가위라고 별도의 포스팅을, 그 영상을 남겼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위고요. 가격도 5,000원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다이소 매장마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매장에 가셔서 재고가 있는지 여쭤보시고요. 얘가 있으면 재단도 잘 되거니와 이렇게 보면 핑킹 가위로 재단되는데 표시가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원단을 이렇게 마감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일자로 됐을 때는 올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실이 이렇게 올이 하나씩 풀려요. 그래서 뭐 오버록을 쓰기도 한다. 그건 너무 불편해요. 간단한 오버록 처리할 때는 핑킹 가위가 최고예요, 최고. 인형옷 하면서 오버록까지 쓰기에는 무리잖아요? 사람 옷이 아닌 이상. 그럴 때는 핑킹 가위로 간이 오버록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저는 지금 양쪽을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이쪽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래서 원단을 자를 때 핑킹 가위로 재단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아까 밑단 핑킹 가위로 처리하고 한 단 이렇게 접어서 시접 넣는다고 말했죠. 이렇게 약 0.5cm 정도를 접는 거예요. 그냥 1번은 재단하고 1번은 접는다. 이 접는 건 시접이고 한편 이 치마에 밑단이 되는 거예요. 밑단 처리를 안 하면 얘가 이렇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라받기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마라받기를 초보분들이 많이 못해요. 왜냐면 이 마라받기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되게 쉽게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아받기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핑킹 가위로 하고서 이 부분을 그냥 직선바퀴로 그냥 두 겹 직선바퀴로 박는 거죠. 그래도 실이 안 풀려요. 그 이유는 얘를 핑킹 가위로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핑킹 가위가 아니라 일자면은 일자 처리를 했을 때 이 밑단이 막 풀리거든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말아받기를 연습하셔서 말아받기를 하시고요. 만약에 핑킹 가위로 하셨다? 그럼 간단하게 일자 받기만 하셔도 이 핑킹 가위로 처리한 거는 거의 올이 안 풀리니까 쉽게 쉬운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제가 아까 주름을 잡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않고 먼저 이 핀셋으로 보여드리는 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주름 잡는 거는 이 부분에서 약 한 0.5cm를 겹치는 거예요. 뒤로 겹치는 거예요. 앞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뒤로 겹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부분에서 0.5cm 정도를 뒤로 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겹치겠죠. 요 겹칠 때 요 면을 이대로 맨날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핀셋을 이용해서 여기를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쭉 왔어요. 이 방법으로. 그래서 요 남은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핀셋은 아플리케 핀셋이라고 해요. 일반 핀셋이 아니에요. 일반 다이소에서 파는 핀셋은 너무 두꺼워. 이 두껍다는 건 뭐가 두껍냐면 이 쇠 부분 있죠? 핀의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바늘땀이 통과할 때 뭐 2mm라든지 2.5로 통과하면은 바늘이 얘를 콩콩콩콩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아플리케 핀셋을 많이 사용하시고 핀셋 검색하실 때도 아플리케 핀셋으로 검색을 하시면 있어요. 그걸로 구입하시고요. 이제 한 번 더 여기다가 주름을 이렇게 넣어요. 저는 지금 미리 빨리 보여드리려고 주름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0.5 간격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쭉 오고 여기 부분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아까 32cm, 35cm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잡으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요 끝에는 2cm 정도는 내비두는 거예요. 왜 내비두냐면 원단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부분은 이렇게 뒤에 가서 뭐라 해야 돼? 후크? 이렇게 단추 있잖아요. 단추로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주름을 잡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잡으시고요. 이게 몇 cm 정도 됐으려나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로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옷은 지금 몇 cm가 나오냐면 이렇게 자가 있으면 자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활용해 보세요. 13cm, 13.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형 허리가 모두 다르죠. 저희 리나 슈슈 같은 경우는 11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1에서 11.5인데 이게 13이니까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옆면에 아직 마감을 안 했죠. 이 옆면은 이렇게 반 접어서 시접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 1cm가 또 사라지게 되죠. 0.5에서 0.5를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2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2에서 12.5면 이게 이렇게 또 겹쳐지죠. 이게 단추로 후크를 겹쳐진다고 했을 때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원단 할 때는 조금 크게 하시고 양쪽으로 시접 접을 생각, 이거 단추가 겹쳐지는 부분 생각해서 인형의 허리단에 맞춰서 해보시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안 나와요. 사실은 한두 번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 개의 원단으로 시행착오 해보신 후에 나에게 우리 인형에게 맞는 센치를 정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작업은 핀셋으로 주름을 만들었으니까 이 양 옆에를 주름을 이 시접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시접 마감은 이 밑단 처리하면서 여기를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주름 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게 먼저다라는 건 아니에요. 편한 방법으로 양쪽 옆에를 마감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말아받기 하지 않고 역시나 일자받기로 마감할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이 핑킹 가위 알려드렸죠. 핑킹 가위를 자르고 나서는 굳이 오버럭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말아받기를 계속 바늘을 바꿔가거나 이거 노르바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자받기로 하고 있으니까 핑킹 가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에요. 알아두세요. 자, 이제 주름 치마에 핀셋으로 윗부분을 고정했고 밑에 부분도 너무 막 퍼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일자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건 다리미로 했습니다. 다리미가 없는 경우는
자루 꾹꾹꾹꾹 누르셔도 되고 롤러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저의 경우는 롤러를 사용해서 1차로 눌러주기도 하는데요. 롤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여기 보면 앞부분에 롤러 있죠. 이 롤러로 주름 부분을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하고 눌러주면 다리미의 한 70%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름 치마 할 때는 1차로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데 얘를 또 일일이 사기는 또 돈이 아깝잖아요. 그럴 때는 자로 일단 해주시거나 다리미로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니까 편한 방법으로 주름을 고정해주세요. 근데 남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기를 핀셋을 분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싱이나 손바느질로 이 부분을 고정해서 꾸며주면 되겠죠. 저는 지금 여기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핀셋을 박은 대로 그대로 미싱질을 한다고 그랬죠. 핀셋을 박은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미싱 바늘이 통과하지? 그거는 이 핀이 아플리케 핀셋이기 때문이고요. 다른 핀셋을 해보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잘 박아진 상태고 아직은 여기는 박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리케 핀셋을 사용하실 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무척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여기 쭉 통과하죠. 이렇게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오랫동안 계속 쓸 거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거 플러그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는 요 윗단 정도만 쭉 박았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 단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미싱을 한 걸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가 퍼지는 게 어디서 퍼지느냐죠. 처음에 여기 한 두 단? 2개 정도만 박으면 이런 식의 여기서 바로 위에서 퍼지는 게 되고요. 저처럼 여러 개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고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을 때 여기선 안 퍼지고 이 밑단만 살짝 퍼지는 플리츠 치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이 각자 다르잖아요. 저의 경우는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고요. 이건 2차 버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기 0.3, 0.5로 쭉 미싱질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에서 바로 풀리는 방향이 되고요. 계속 약 2cm 정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에 걸쳐서 여러 견에 이렇게 쭉 가주시면 여기 위에는 퍼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약 인형의 허벅지 정도까지는 이렇게 날씬하게 오면서 밑에만 퍼지는 플리츠 치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에 맞게끔 본인이 이걸 조정해 보시고요. 미싱 박을 때는 저는 흰색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 원단 자체가 노란과 흰색이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색을 메인으로 넣어야 될지 몰라서 흰색으로 했고요. 원하시는 색이 뭐 갈색이다 또는 노란색이다 그렇게 넣어도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신 방향으로 원단의 그 색상을 조절해 보시고요. 얘가 어디까지 그걸 막아지느냐에 따라서 위에서 퍼진다, 밑에 중간에서 퍼진다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다음 과정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치맛단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후에는 제가 지금 치맛단 완성한 거 보여드렸죠. 그 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허리단을 준비해야 돼요. 허리단은 요 폭은 3cm로 하시는 게 어떤 인형이든 대부분이 어울려요. 3cm에서 3.5cm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3.5에서 3cm 정도 되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모든 게 다 다르겠죠. 왜냐면 인형 치마마다 허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 치마를 어느 정도 플리츠 치마를 완성하면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즈에서 1cm를 더하세요. 그러면 요 사이즈 한 0.5가 양쪽에 남는 그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 0.5를 왜 남냐면 여기 양 옆으로 시접을 또 접어서 넣어줘야 돼요. 여기 시접 넣어주신 거 보이죠? 시접을 양쪽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그때 풀칠을 하면 너무 편해요. 물론 미싱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미싱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풀칠을 사용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시간이 확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로 간단하게 그냥 마치 풀 바르듯 이렇게 원단을 탁 간이 마감으로 딱 해버리시고요. 요 밑단 있죠. 밑단도 0.5로 한 번 더 마감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지금 겉과 겉을 마주 보고 여기다가 이제 핀셋을 쭉 꽂을 거예요. 핀셋을 꽂으면 요 정도의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겠죠. 뒤로 돌아가서 여기로 이렇게 반 접으면 허리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얘가 이제
원단이 마감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걔를 또 마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간이 마감으로 풀칠을 마감했으니까 이렇게 딱 돼 있고, 여기는 저의 경우는 여기서는 미싱질을 하지 않고 저 손바느질로 마감을 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제 감침질로 마감한 거 보이시나요? 그냥 공구르기를 하셔도 돼요. 공구르기를 하셔도 되는데 감침질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침질로 한 올 있잖아요. 실 한 올로 감침질을 이렇게 샤샤샥 오세요. 그럼 이 겉에선 하나도 티가 안 나고 약간 내 손으로 만든 느낌도 나고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먼저 알려드렸고, 지금 이제 제가 남은 거는 여기를 허리단에 핀셋을 쭈르륵 꽂을 거예요. 핀셋을 꽂는 이유는 고정하기 위함이고요. 저는 옛날에 이걸 배우기 전에 왜 이렇게 핀셋을 많이 꽂지? 좀 핀셋 꽂는 게 별로 어려워 보이고 더 이상해 보였어요. 근데 해보니까 핀셋을 꽂고 안 꽂고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아무리 내가 손으로 꽉 잡고 미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핀셋을 적당히 이렇게 고정해주고 하는 게 바느질 하는 사람들 편하고 미싱하는 사람들 편한 방법이니까 저는 핀셋 꽂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치맛단에 핀셋을 꽂았어요. 제가 핀셋 꽂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핀셋을 꽂을 때도 방향이 있어요. 1번은 여기서 뭐 이쪽을 거쳐도 상관없죠. 어쨌든 양쪽을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꽂아주세요. 그 후에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1, 2, 3가 꽂혀져 있으면 이 중간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 적당히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알맞고 균형 있게 딱 돼요. 근데 얘부터 뭐 하나씩 이렇게 가면은 좀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번, 2번, 3번 중앙 꽂고 나머지 그 중앙을 이렇게 고정해 주는 게 핀셋을 꽂는 나름 편한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 0.5cm 정도 부분을 쭉 이렇게 박음질 할 거예요. 박음질 할 때는 뭐 미싱마다 다르겠죠. 미싱마다 다른데 대부분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늘이 오른쪽으로 와 있는 걸 좋아해요. 가운데보다는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이렇게 얘가 딱 눌러주는 힘도 좋고 내려올 때도 좀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미싱은 발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좀 이 조절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백마감을 몇 번 하는 분들도 많아요. 백마감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거를 초보분들에게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백마감을 하다가 미싱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미싱은 원단을 이렇게 씹는다? 먹는다? 라고 이렇게 원단이 우글우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 미싱이 이렇게 백마감이 잘 되면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일자 마감 한 거로도 거의 풀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이건 사람 옷이 아니고 막 뜯었다 맸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한 방법으로 마감하세요. 저는 그럼 이거 끝내고 다음 과정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융통성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저는 약간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고자 하니까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대충 하면 어때? 처음엔 실수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나날의 실력이 발전하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스트레스를 안 받다 보니까 편해요. 그리고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좀 그 버전대로 나름 예쁘거든요. 그래서 미싱을 막을 때도 꼭 일자로 막는다 아니면 나는 한 채에 오차도 없이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인형 옷에 맞게끔 내가 스스로 배워보면서 가보는 거지 뭐 조금 틀리면 어때 이런 편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오랫동안 인형 옷을 만들 수 있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여기 제가 일자 받기를 쭉 했죠.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접어요. 접으면 여기는 겉면이니까 얘 또 겉면 허리단의 겉면과 이 겉면이 만나는 거예요. 박을 때도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게 해서 박아야지만 얘를 뒤집었을 때 이게 안으로 가고 겉이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이렇게 반 또 접어요. 반 또 접으면 이렇게 여기 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반 접었죠? 뒤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혀지는 허리단 부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허리단 부분을 뭐 미싱을 여길 쭉 한번 다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면에 적당히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싫고 저처럼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다면 손바느질로 그냥 듬성듬성 감침질로 해주세요. 그러면 손바느질 느낌도 나고 내 손으로 만든 느낌이 더 커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 여기 감침질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허리단은 모두 마감한 상태예요. 지금 뒤를 보시면 제가 여기 감침질로 마감했다고 했죠. 감침질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해요. 어찌 보면 간단하고 어찌 보면 느낌도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감침질로 마감하시거나 공구리기 마감하시는 걸 권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아까 핑킹 가위로 잘랐지. 핑킹 가위로 잘라서 일자 마감을 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보통은 원단 가위로 잘랐을 때는 올이 풀리기 때문에 말아받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말아받기로 하려면 노루발을 말아받기로 바꿔하셔야 되고 말아받기를 연습을 좀 한 후에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말아받기 잘하는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그럴 때는 인형 옷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미싱을 다뤄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아받기보다 편한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풀칠로 간이 마감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풀칠로 마감하는 거나 또는 핑킹 가위를 사용해서 간이 오버룩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오버룩을 다 살 순 없죠. 그래서 핑킹 가위로 자르면 이 올이 막 풀리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올을 막 잡아 당기려고 해도 요게 이렇게 핑킹 가위 처리가 되면 올 풀림이 확 줄어든다고 그래요. 80% 이상은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인형 옷을 마감해보세요. 전 지금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설명을 하면서 했지 만약에 제가 설명하지 않고 직접 막 빠르게 쓰면 10분 15분이면 완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편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생략할 부분 생략하고 줄일 거 줄이고 하면서 나만의 인형 옷 치마 만들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뭐가 남았냐면 단추예요. 똑딱 단추는 아까 남았죠. 똑딱 단추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는 걸 추천 한번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다이소 스냅 단추 소라고 써있죠. 소 사이즈와 배 사이즈도 있어요. 배는 어떤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이 정도? 이게 바로 차이예요. 똑같이 36상에 들어있고 가격도 같은데 사이즈만 달라요. 대를 쓰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소로 묶어 하시면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인형 옷은 아무래도 소로 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인형 몸집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이 다이소 가셨을 때 스냅 단추 소가 있다면 은색으로 구입해 보시고 검정색도 팔아요. 니켈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요 조그만 거 소를 한번 구입해 보세요. 이제 이 방법으로 얘를 이제 잘라서 여기를 스냅 단추를 양쪽에 끝에 이렇게 고정해줘서 하면은 치마는 거의 90%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치마 부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둘 다 똑딱이를 아래 위 달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똑딱이로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어떤 걸 권하냐면 여기는 지금 다 예쁘게 마감을 한 상태죠. 이 예쁘게 마감한 상태를 뒤집지 마시고 겉에서 상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한 2cm 가량을 상침하세요. 그럼 치마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단추로 고정이 되면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플리츠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상침하셔도 좋고 똑딱이 단추로 마감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 이제 전체 마감하고 보여드릴게요. 겉을 상침할 때는 치마를 이렇게 여기가 허리 부분이죠. 앞부분을 이렇게 해서 뉘운 다음에 이 뒷부분만 겹쳐서 상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에가 박음질 안 되고 이 뒤에만 딱 그 부분만 하겠죠. 그리고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핀셋으로 적당히 이 간격을 유지해서 해주신 후에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딱이 단추를 이렇게 달 때 몇 번씩 감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은 요 한 구멍을 통과했을 때 3번에서 4번 정도를 감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감는 거고요. 4번, 5번씩 감으면 좀 이렇게 실이 많이 감기다 보니까 두꺼워져요. 근데 한두 번은 좀 얇고 3번에서 4번 정도를 여기 이렇게 감으세요. 감으시고 여기 암수가 쌍이잖아요. 이렇게 똑딱 하고 달아주면 뒤도 깔끔한 인형치마가 됐고 아까 제가 여기 상침했다고 그랬죠. 상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위에서 상침을 했고 먼저 만든 거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긴 상침한 자국이 없죠.
요 뒤에서 여기를 이렇게 박음질을 했어요. 뒤에서 박음질을 하다 보니까 이 옆면에는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얘를 뒤에서 꽂았을 때 이 뒷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편하기는 얘가 더 편해요. 뒤로 이렇게 얘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미싱으로 뚜루룩 박아버리면 되니까요. 그 방법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나는 좀 상침하는 게 편하다, 그럼 상침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를 상침으로 내리고 여기를 똑딱이를 닫으면 뒷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요.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하세요. 그러면 저 이제 우리 인형한테 입혀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알 학교에 찾아온 금알 기자입니다. 여기는 지금 황금알 학교의 기숙사 같은데요. 저기 예쁜 학생이 보이는군요. 저 학생, 여기가 혹시 요즘 예쁜 교복 치마를 무료로 준다는 황금알 학교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학생은 왜 벌을 쓰고 있는 것 같죠? 교장쌤이 시켰어요. 개 데리고 학교 들어왔다고요. 아, 네. 강아지를 데리고 학교 가면 혼나나요? 네, 저희 교장쌤은 좀 규율이 엄격하고 괴팍하셔가지고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황금알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금알 기자랑 동명이인 같네요.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희 예쁜 교복 치마 학교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예쁜 교복 치마를 현재 입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누가 디자인한 건가요? 금알 매니저님이 디자인하셨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참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어찌됐건 입고 있는 느낌은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센 언니 같죠? 이뻐요. 아, 네. 마음에 드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금알 학교에 교복 치마를 뭐 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죠? 저희 학교는 교복 치마 공짜로 줘요. 부럽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치마는 원래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레파토리가 있군요. 네, 이거는 이벤트에 신청해가지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만 받을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그 신문에는 황금알의 네이버 TV 채널에서만 준다는 그 말이 사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한 응모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황금알이 이제 곧 100명 이벤트 영상을 올릴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추정되는 영상에 가서 댓글을 이제 남겨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대의장, 자세한 인터뷰 내용 감사하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을까요? 황금알한테 찾아가시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알님을 모셔왔어요. 금알 기자님 이제 저리 가세요. 우리 황금알이 말해줄 거예요. 맞습니다. 황금알이 말하겠습니다. 황금알은 1인 3역도 하고 1인 4역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 데이지가 입은 이 교복치마는 제 황금알의 네이버 TV 채널에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수 있고요. 총 5분에게 드릴 거래요. 5명? 5분에게 이 교복치마를 똑같은 걸 드릴 거고요. 니트를 뜨시는 걸 제가 영상을 여러 개 올렸죠. 니트티 만드는 거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요. 치마를 받으시면 이렇게 예쁜 코디를 하실 수 있고 교복룩이 완성이 됩니다. 어느 옷 하나 입어도 예쁜 교복치마 룩이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에 남겨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